김대호. 소비자를 위해 달린다. 지켜주기 위해 안심할 수 있게 소비자 생활 개선 프로젝트 제로맨이 간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큰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대한민국을 뒤덮은 방사능 공포. 20배나 높아졌고 방사능이 섞인 비가 우리나라에도 떨어진다고 했다. 제로맨 비 한 방울에도 벌벌 떨었다. 밥상에 오를 식재료 하나하나 의심부터 해야 했다. 고등어, 생태, 까나리,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은 아닌지 원산지 표시제에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 미역과 다시마는 매출이 급등했다. 요오드가 방사능을 쫙 빼준다는 정보를 입수. 평생 먹을 미역 아주 원없이 먹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생활 방사능 물질은 몰랐다. 물질의 상태는 기체고 그다음에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인지가 불가능하죠, 인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폐암의 원인이고요. 연간 방사선 노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것.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이 물질은 바로 기체 방사능 물질 라돈. 라돈의 뿌리는 원자 폭탄의 재료인 우라늄이다. 이 우라늄에서 라듐을 추출한 사람이 바로 퀴리 부인. 라듐은 독특한 형광색 덕분에 다양한 제품에 사용됐는데 시계에 라듐을 칠하던 여공들이 집단적으로 백혈병에 걸리면서 발암 물질임이 입증되었다. 그 라듐이 붕괴하면 라돈이 된다. 이 우라늄이 라듐, 라돈, 그리고 나보로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이 라돈이 기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토양의 우라늄이 라돈 기체로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토양에 가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바닥이나 틈새 통해서. 토양에서 방출되는 라돈가스. 실외보다 실내에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건물에 있는 빈틈을 귀신같이 찾아서 실내에 들어온 후 쌓이기 때문. 즉 실내에 있는 사람은 숨 쉴 때마다 라돈을 마시게 된다. 그렇다면 호흡기로 들어온 라돈은 어떻게 될까? 라돈의 일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일부는 우리 몸속에 남아 다시 붕괴한다.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폐 속 세포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한다는데. 라돈은 이제 천연 방사능 가스고요. 실제 그 라돈 가스 자체 때문에 폐암이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라돈이 그 알파 그 방사선을 이제 유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알파 방사선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DNA, 그러니까 핵산을 이제 변성을 유도를 해서 결국은 암을 발생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고농도의 라돈에 노출될수록 폐암 발병률 또한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의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2만 1,000명으로 추산. 음주운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물질이다. 우리나라에도 라돈의 유해성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 주상복합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정모 씨. 이곳에서 2002년부터 지하 주차장, 바닥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아 하루 평균 8시간을 꼬박 일했다. 별다른 지병도 없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2009년 어느 날 2달이 넘도록 멈추지 않는 기침. 감기 증세가 떨어지질 않더니 각혈까지 하고 말았다. 결국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2010년 사망한 정모 씨. 근무 시간 동안 일터에는 환풍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3.4 피코큐리. 정상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3배 높아지는 환경이다. 권고 기준을 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현재 정 씨의 발병 원인으로 라돈을 상당 부분 인정한 상태.
아무리 낮은 설량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설량이면 낮은 확률로, 높은 설량이면 높은 확률로 암이 발생을 하는 거지. 0이 아닌 이상, 그 노출량이 0이 아닌 이상 암 발생 위험은 존재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은. 네, 불만 제로 오늘 제로맨이 간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라돈. 정말 생소한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라돈 가스. 자, 지금 우리 전문가께서 나오셨으니까 소비자 대표단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가감없이 한번 물어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양파를 갖다 놓으면 색이 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이 라돈은 이제 화학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원소입니다. 딴 것하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색깔 뭐 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이런 물리나 화학적으로 그냥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딜 지나가는데 라돈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그러면 자각 증상도 없나요? 자각 증상도 없죠. 근데 특징은 이제 방사능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그 피해를 주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일종의 그 침묵의 살인자 또는 뭐 죽음의 그렇죠. 예. 이경희님. 저희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좀 도움이 될까요? 공기청정기는 특징이 계속 누적돼서 쌓인 거를 제거하는데 가령 담배 연기나 먼지를 제거하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사방에서 나오는 거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네. 예. 충격인데요. 색깔도 뭐 무슨 냄새도 그러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약간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폐암을 유발하는데요. 네. 가령 이 대한민국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입니다. 그 한 얼마 전 그 신문 나온 걸 보니까 16,000여 명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폐암이 그중에 한 10% 내외가 이 라돈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방송에 이제 해요? 라돈 처음 알았어요, 저희는 진짜. 그렇지 않아? 진작했어요. 중간중간 자주 했었는데. 그랬어요? 이제, 예. 자, 이 침묵의 살인자 라돈 과연 우리 생활 어디까지 침투해 있을까요? 제로맨이 직접 다녀가 봤습니다. 자연 방사능 라돈 어디에나 있다.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집에 있는 라돈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치명적.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은 4피코큐리. 평생 노출될 경우 10,000명당 73명이 폐암에 걸리는 수준이라는데 우리나라 실내 평균 농도는 1.5피코큐리. 과연 우리 집은 얼마일까? 불만제로에서 직접 측정해봤다. 라돈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동형 장비를 준비한 후 저런 게 있네. 서울 경기 지역 20명의 신청자를 받아 각자의 집에 설치했다. 아파트, 간단한 근거가 주택, 있네요. 빌라, 원룸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됐다. 측정 기간은 5일. 과연 그 결과는? 무려 4곳의 집이 권고 기준을 초과. 평균도 높았다. 우리나라 실내 평균 라돈 농도의 2배인 3피코큐리. 패널 배지선 씨 집의 측정 결과 3.5피코큐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 데리고 나와서 자야 되나? 지금도 이제 감기가 걸려있지만 면역 체계가 확 잡혀 있는 지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높았던 이 집은 권고 기준을 훨씬 초과한 6.2피코큐리가 나왔다. 집을 또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어떤 발병률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반지하라는 특수한 환경. 라돈 농도가 높아진 이유일까? 땅에서 가까우니까. 실내 진단에 나선 결과 유력한 원인 지점을 발견했다. 틈으로. 시멘트 이제 기초가 있을 거고 그 아래는 이제 토양층이잖아요. 그 시멘트 벽 사이사이로 이제 그 토양에서 가스가 라돈 가스가 집 바로 밑에 토양에서 끊임없이 라돈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 유입된 라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냥 주말에 한두 번 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아침에는 출근해야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가기 바쁘거든요. 전국 1인 가구 400만 시대.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곳은 원룸이었다. 6.5피코큐리라는 믿지 못할 결과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은 저 그 얘기 듣고 그날 집에서 잠 안 잤어요. 찝찝하죠. 같이 일한 언니 집에서 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4층이고 그 창문도 2개인데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 이곳에서 계속 산다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37%나 높아진다. 공기의 순환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창문의 위치. 라돈 농도를 높이는 최상의 조건이다. 잦은 환기가 필요해 보이지만 창문도 자주 열지 못하는 이유. 맞바람도 안 들어오고. 깨어 있을 때는 살짝씩 열고 하는데 여름에도 저는 다 잠그고 잤어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도 원인이 될까? 그러네. 지하나 1층보다는 당연히 라돈의 유입량은 적겠지만 워낙 협소한 공간이고 계속 밀폐가 돼 있으니까 환기도 자주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유입량은 적은데 그만큼 계속 여기서 축적이 되는 거죠. 고층 건물에서 라돈이 많이 나온다면 사방을 에워싼 건축 자재도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이 석고보드. 침실, 주방, 화장실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건축계의 팔방미인으로 통한다. 하지만 비료 공장의 부산물 인산 부산 석고로 만든 경우 정상의 경우보다 25배에 달하는 라돈을 내뿜게 된다. 우리 집의 라돈 농도를 알고 나니 새로운 불만이 생겼다. 새로 방을 구한다 해도 거기에 이런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알 길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걸 뭐 측정하는 기구가 나온다던가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 연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사 가야 되겠다. 딴 데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사는 집에서 라돈이 많이 나온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라돈 수치를 점검한 후 계약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자리 잡았다. 미국 뉴저지의 한 주택.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놨다.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 전에 미리 라돈 측정을 하는 모습. 신청자는 집 주인이다. 예비 계약자가 직접 측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 It's par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now. When you're buying a house, every house is tested for radon. 야, 부동산 거래 양도 과정의 일부래. It's not mandatory. Actually, a home inspection is not even mandatory.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do home inspections is in the very high 90%. 혹시나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저감 설비도 집주인 몫이다. I would pay what it costs to buy a ventilation system to make sure the house is safe and the buyers of the house are happy with the house and moving into a safe house. This is a typical radon test result. And what this does is it just, indicates, and you can see when the test was completed. The EPA recommends that you do it every 2 years. It depends, I think, on the area in the country, for starters. I think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Midwest and the Rocky Mountains, people are encouraged to really do that every 2 years. 라돈이 걱정되면 누구나 직접 측정을 할 수도 있다. The community's concern was they didn't want people buying homes in their community without being aware of a potential health hazard. And if there was a high radon problem, have the knowledge so they could go ahead and take steps to reduce the radon levels. 너무 충격인데. 아니 저희가 지금 먹고 자고 하는 집에서 라돈이 지금 막 새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몰랐어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집 볼 때는 네. 우리는 검사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저당 사실 잘못된 서류 같은 거 없는지 이런 거 먼저 검사하지. 확인하는데. 무슨 라돈을. 지금 라돈을 측정해야 될 것 같아요. 딴 거보다는. 지금 집집마다 지금 검사를 한번 해봤었잖아요. 배지선 씨네 댁은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네. 막상 결과 받아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는 솔직히 옛날 집이라 조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 터줏대감이라고도 할 만큼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애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런 집에 이런 환경에 살게 해준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하정숙님 댁도 측정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오셨어요? 안 나오네요, 저기. 결과는 화면에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습니다. 차마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니, 안 나왔어요. 저는
환기를 많이 시켜요. 어. 일어나면 환기를 많이 시키고 대수대 아파트에서 좀 높은 층에 올라가려 하고 네. 예 그리고 깨끗이 해놓고 삽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는 어떻게 지저분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또 여기도 속상하신데. 아니 이거는 지금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그 1년마다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 라돈 같은 거 그 공기질을 그 측정하는 사람 그 올 수도 있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집주인은 들려주지 않으면 벌금 나와요. 그래요. 근데 집에서 만약에 폐암이 걸렸어요. 라돈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집주인한테 그거는 물어야 보통은 집주인이나 집 관리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소송일 경우에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폐암이 걸렸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라돈의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가 폐암을 걸린 경우에도 이제 폐암에 걸린 것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받기는 힘들고 소액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라돈 때문에 직접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걸 인과관계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최근의 판례 추세는 뭐냐면 이런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같은 경우도 입증 책임을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다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피해 물질이 나에게 도달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반대로 가해 기업이나 그런 회사가 이게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판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에 라돈 가스가 많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우리 임박을 변호사님 소송 거실 겁니까? 글쎄요. 집에서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원인이 뭐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뭐 집안에 그 균열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다면은 뭐 우선 집 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집 주인이 수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보고 집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변호사니까 법원으로 가야죠. 그렇지. 집에서 라돈을 흡입하는 거는 저는 적어요.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아니 나는 또 무슨 기기 장치를 끼고 사는 줄 알았잖아요. 아까 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주인은 그런 틈 같은 거를 메꿔야 될 잘 안 해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새 들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아니 거기다 대고 집주인한테 저기 라돈 때문에요. 뭐? 오늘 라돈을 모르니까. 그래 진짜 이걸 봐야 돼. 집주인들 이걸 보세요.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라돈 가스는 어느 정도일지 거긴 저희가 한번 없겠지, 측정을 설마.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충청북도의 한 폐교. 2010년 높은 농도의 라돈이 측정된 곳이다. 현재 라돈 수치는 어떨까? 확인을 위해 제작진이 직접 교실로 들어가 봤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측정 당시엔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었을 교실. 이곳에 라돈 농도를 재보기로 했다. 측정에 동원된 최첨단 장비.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담당 PD도 같이 기다렸다. 과연 권고 기준을 넘을까? 318베크렐, 권고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 계속 올라가네. 수치는 점점 올라 20분 후 1200베크렐, 권고 기준보다 8배 높다. 표정이 굳어져가는 제작진. 어디까지 올라가나 지켜보기로 했다. 저도 지금 되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 있구나. 라돈 농도는 2200베크렐까지 급격히 상승. 권고 기준의 무려 15배. 숨쉬기가 두려울 정도. 폐교라서가 아니다. 2010년 조사에서 이미 권고치의 48배가 측정된 학교. 문제는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201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21.4%의 학교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라돈이 위험한 물질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할 텐데. 같은 농도라도 라돈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한 보고에 의하면 같은 양의 라돈에 그 노출이 되더라도 그 폐 손상을 일으키는 정도는 25% 정도가 더 어린이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른보다 훨씬 더 방사선에 민감해요. 그 미성숙한 세포일수록, 어린 세포일수록 훨씬 그 방사선 에너지가 많이 전달돼요. 그리고 또 조직이 훨씬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라돈 농도. 학부모는 과연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라돈가스 얘기를 깜짝 놀라서 여기 라돈가스가 있냐고 좀 물어본 거였어요. 학교에 측정 기관이 있대는데요? 그래요, 있어요? 아, 그런 얘기는 따로 들어본 적은 없으시고요. 뭐 학교 자체 그래, 없어요. 학교에서 라돈 가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전혀 안 됐죠, 얘가. 그리고 아이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이건 다 공기 좋은 데서 왔으니까 공기 좋구라 생각하고 전혀 그런 생각까지 안 드는 거죠. 그래요? 심란하다. 어떡하지? 뭐 농도를 측정했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학교에서 한 거 못 들어봤는데. 1급 발암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지금 것들이 공유가 되었는지. 처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부모라면 거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공유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니 학교가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게 어머니라면 또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고 또 제 스스로도 그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학부모에게 라돈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저감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는 했지만 모든 교실에 한 것은 아니다. 저감 효과가 있는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권고 기준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지만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학교들도 많았다. 라돈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환기가 중요하다 이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건 못 들었어요. 근데 그 교육청이나 교가 부른 데서 뭐 지침이 내려온 건 없고요. 그런 건 뭐 있지 없었어요. 알죠. 특히 우리 뭐 라돈에 대해서 뭐 특별히 라돈 교육은 뭐 그런 지침이 혹시 어디서 교과부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없나요? 구체적인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 방사능 노출에 대한 그런 거는 거의 언급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가 라돈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공기를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입니다. 흡입구. 지금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바람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공기가 순환되도록 바닥에 특수 장치를 설치했다. 교실, 마루바닥과 토양의 사이 빈 공간이 라돈 가스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라돈에 취약했던 것. 라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를 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히 전수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조치가 필요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교육청이라든지 해당 학교에 대한 어떤 그 통보를 했었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적정한 수준에서 어떤 공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기 살펴서 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면서 심장이 좀 뛰네요, 진짜. 집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학교까지 안전지대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그 라돈 가스 많이 나오면 그것에 그 방수제 바를 수 있어요. 왜 여기 하지 않아요? 콘크리트 위에 바를 수 있어요. 나오지 않게. 라돈이라는 걸? 몰랐지. 싼데? 아이들의 성적 공개하지 말고 라돈 수치 공개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사실 전화를 해봤어요. 직접요? 네, 직접은 안 하고 다른 사람 부탁해서 해봤는데 아이한테 피해갈까 봐. 직접 하려고 하니까 왠지 쑥스럽더라고요. 피해갈까 봐. 그래서 좀 여자분을 시켜가지고 전화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뭐 라돈 때문에 이렇게 알려보라고 했더니 실제로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교육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기록을 이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모니터에서 잠깐 났는데 그 처음 조그만 거 화면에 있잖아요. 나와. 예, 그거는 제가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좀 일반 가정에 좀 많이 공급이 돼서, 다만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개발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개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눠서 개발을 해서 좀 일반 가정에 많이 공급을 시켜서 지금 각자 자기 집에서 직접 자기가 측정을 하고 뭐 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라돈 수치를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측정하고 싶다. 실내에서 이 라돈 수치를 가장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방법 좀 그래요? 알려주세요. 바로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요. 뭐요? 환기입니다. 우리가 이 라돈 농도가 가을철, 겨울철에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조금 춥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자주 해주면 라돈 수치를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